이번에는 양원찬 후보를 연결해서 어떤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원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국공유지 관리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무구민도정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중국 자본에 매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국공유지에 대해서 중국 자본 등에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국공유지가 12% 이상이 12.7%가 팔려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인데 중국의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에 우리 도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소위 섭지코지라는 데 있었죠. 예. 대기업이 땅을 76%가 공유지인 땅을 사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다가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국 자본에 또 2차적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의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도정이 중국 자본에 이 땅을 사도록 알선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중국인들에게 5억 이상 부동산 투자하면 또 영주권 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민 정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또 그러고 섬이지 않습니까? 토지에 한계가 있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지금 도정에서 토지 비축제를 어저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제가 정책 제안함으로써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구민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국공유지를 관광개발사업부지로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제주도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매각 과정이 이게 그전 도정이나 현재 도정이나 제가 특정 도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2.7%가 매각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구민 도정께서는 팔과하는 문제는 둘째치고더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기업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서 매각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발 지역을 팔지 않았습니까? 중국 자본에. 그런데 그 파는 역할을 우구민 도정이 도의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오히려 계약한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도의원이 제주도가 어느 대자본 측에 중국 자본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거의 충격적이었다. 의정질에서. 그래서 국제자료시 제주도 본부장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투자 유치라는 게 도민 정서를 감안하면 뺏어내고 싶지만 제도를 통해 하다 보니 행정적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도의회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서도 그렇지만은 대자본의 땅을 팔고 또 중국 자본에 또 세제 주를 넘겨서 부동산 투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켜줘야 될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공유지는 더는 이제 중국 자본에 팔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공유지는 알다시피 싸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제주 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한계 때문에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거를 팔지 않고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은 장기 임대를 해주겠다. 팔지는 않겠다. 제주 토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매각 대신 장기 임대 방식을 택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알다시피 관광산업이 78%가 관광산업입니다. 경제 규모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1000만 관광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1000만 관광 시대에 이 서민들에게 관광의 온기를 어떻게 옮겨주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산업이 3차 산업의 특징이 제가 알기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취합니다.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1000만 명 관광 시대에 이 관광객들이 도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어떻게 경제적 이득이 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광객들을 도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아울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형을 늘려야 된다. 숫자가 아니라 지대 관광. 그리고 도민 속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시키느냐. 이게 서민의 생활을 극대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책적인 큰 변화의 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민 경제가 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 한 개인 1차, 2차, 3차 산업을 한 묶음으로 융복합 시대 산업으로 해서 서민들까지 같이 온기가 오게 해야 된다. 그게 저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세우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택시업계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생겼지만은요. 제도 개선이 안 돼서 렌터카 인허가가 제주도지사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서 가져와야 될 건데 못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 렌터카가 영세원 렌터카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즌이 되면은 서울의 중앙에 있는 대형 렌터카들이 차를 갖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렌터카 업계나 택시 업계는 굉장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광 수요를 못 승객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도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인허가를 제주도지사가 가져와서 이거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대기업의 어느 정도 제주 진입을 조금 막아야 이게 산다. 그래서 택시업계도 살고 렌터카 업계도 산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설 연휴에 사회복지시설 방문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 들으셨고 어떤 약속하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갔더니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따뜻한 데가 있고 덜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덜 따뜻한 데를 일부러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난방비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긍심을 갖출 수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약은 제주도의 자연 천혜의 환경을 지키면서 두 번째로는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인간과 사람의 가치를 지키면서 화합 속에서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자연의 가치 지키면서 제주도를 살리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양원찬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